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결혼 안 하면 나이 먹어서 미래에 혼자 남게 될까? 좀 두려움이 있긴 합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이거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혼자 사는 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만약 결혼 안 하면 내가 앞으로 쭉 혼자가 될 건데, 그러면 혹시나 내가 아프면 어떻게 되고, 혼자서 외롭고 좀 쓸쓸하게 살면, 힘들게 살면 어떻게 되지? 이런 두려움이 아마 혼자 사실 분은 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사느냐에 다른 것 같아.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1인 가구 산다고 다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거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1인 가구도 앞으로 좀 넉넉하게 사는 사람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보면 안 된다고.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혼자 산다고 하면 좀 여유로운 환경에 살든 아니면 힘들게 사는 똑같이 보는 양이 있어요. 혼자 살면 무조건 다 외롭고 힘들게 산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통계에서 나온 수치대로 보면 1인 가구 분들이 소득이 이제 가정을 형성하는 분들보다는 소득이 낮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1인 가구 소득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통계청에 나온 1인 가구 중위소득이 207만원이에요. 207만원. 그러니까 중위값은 뭐냐면 1등에서 100명, 그러니까 한 100명 무작위로 세웠을 경우 그 중에 50등 하는 사람의 소득. 중간이죠, 중간. 207만원이면 혼자 사는데 좀 빠듯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활은 가능하겠지만. 왜냐하면 통계에서 나오는 이제 수입은요, 보통은 세전입니다. 세금 떼기 전이기 때문에 세금을 떼면 190 정도 돼요. 서울에 산다고 치면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관리비 내고 뭐 밥 사 먹고 취미생활 하는데 조금만 더 써보니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저축이 안 되죠. 이게. 근데 그런 분들이 좀 많아.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은 사실 좀 나이 먹고 좀 부담스러운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혼자 사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세후 한 450 이상 번다. 그러면 좀 다를 것 같아. 한 세후 450 이상 벌고, 그리고 내 집도 있고, 뭐 직장원에 다닐 수 있고, 그러면 좀 많이 다를 것 같아. 혼자 사는 것도 여러분 있잖아요. 레벨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좀 여유롭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럼 여러분은 어느 쪽이 돼야겠습니까? 여유롭게 사는 쪽이 돼야겠죠. 여유롭게 잘 사는 쪽이. 그러려면 여러분들 돈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것도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그냥 뭐 밥 해먹고 산다고 혼자 산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혼자 살려면 오히려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혼자 살면 입이 나밖에 없으니까 돈 많이 필요하지 않다 생각하는데, 일단 혼자 살려면 안정되게 살아야 돼요. 안정되게 살려면 오랫동안 준비해야 돼요. 당장은 월세 생활 하겠지만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내 보금자리 마련해야 돼요. 나이 먹으면 가장 부담되는 게 뭐냐면 집세예요. 집세. 월세죠. 월세. 많은 젊은 사람들이 월세 부담이 싫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서울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많은 젊은 층들이 렌트 제너레이션이라는 현상을 겪고 있어요. 렌트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렌트 제너레이션이 무슨 말이냐면 렌트가 임대죠. 임대로 사는 사람들, 평생 임대로만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평생 자기 집 못 가지고 월세만 꼬박꼬박 내면서 평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야. 젊은 사람들 중에. 근데 그 돈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평생 월세 낸다고 하면 그 돈만 하더라도 웬만한 집 전세나 아니면 매매로 갈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그게 계속 나가는 거잖아. 돈을 모으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물론 그런 분들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건 아니겠죠.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좋든 싫든 간에 저는 구축이라 상관없어요. 꼭 신축이 아니어도 돼. 그러니까 앞으로 집은 투자 가치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혼자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공간,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월세는 계속 올라갑니다. 앞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월세를 살 거예요. 지방도 월세 많이 올라갔어요. 지방도 월세가 싸지 않습니다. 광역시는 비싸요. 서울도 내가 봤을 때는 월세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그 월세로 이제 세놓는 그 건물주분들도 빚쟁이에요. 빚쟁이. 그분들 연끌해가지고 오피스텔 원룸 건물을 산 거예요. 빚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은행 금리가 올라가면 그분이 내야 되는 이제 은행 원금 이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월세를 올리지 않고서는 그 돈을 메꿀 수가 없어요. 은행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한 번에 팍 올라갈 가능성. 그러면 여러분들 의지와 상관없이 월세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리고 월세 수요는 많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독립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서울로 가려면
뭐 대부분 월세 생활을 해야 되죠. 서울은 정말 집같이 않은 집도 비싸게 받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그래. 어떻게 들어와 살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월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월세가 올라가면 돈 모으기 더 힘들어져요. 아니, 월세가 올라간다고 월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가가 내려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월세 올라가면 기타 공공요금이나 이제 뭐 식료품이나 배달비 이런 것도 다 올라가죠. 서비스에 들어간 돈이나. 그러면 가뜩이나 돈이 없는 사람들, 돈을 모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은 혼자 산다고 맘먹었으면 돈을 악착같이 모아요. 자꾸 플렉스 한답시고 비싼 차 끌고, 아니면 뭐 오마카세, 호캉스 이런 거 지금 생각하지 말고. 그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은 좀 독한 분들이 많아서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살 거라고 마음먹었으면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왜냐? 내가 정신 못 차리면 나 말고는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건강도 신경 써야 되고, 먹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우울증 걸리지 않도록 취미생활도 많이 해야 돼. 외롭지 않도록 좀 여가생활을 즐길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돈도 많이 쓰면 안 돼요. 왜냐, 내가 돈이 없으면 누가 나한테 지원할 사람이 없어요. 명심해야 돼. 근데 안타까운 건 앞으로 대한민국은 그런 사람이 많아져요. 1인 가구 많아진단 말이야.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지금 각자도생활 되고 있습니다. 이 각자도생의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쓰러지면 그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힘들면 아무한테도 손을 벌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 좀 열심히 살고, 그리고 벌 수 있을 때 많이 벌고, 모을 수 있을 때 많이 모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보금자리 마련해서 나이 먹어서는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말고도 외롭다고, 시련당했다고 그걸 사람으로 채우거나 잊으려고 급하게 만나면 그 끝은 안 좋은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 예, 맞습니다.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는 게, 외롭다고 아무나 사귀면 안 돼요. 근데 외롭다고 아무나 사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외롭다고 아무나 사귀어서 잘못되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외롭다고 막 사귀지 말라고. 왜냐하면 외로우면 가리지 않고 사귀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질 나쁘거나 좀 안 좋은 사람들 가리게 되는데, 외로우면 이성적인 게 상실해가지고 감성적인 게 충만해가지고 원래 안 사귀는 사람도 사귀게 되고 막 그렇게 돼요. 보통 남자는 외로우면 어디 가는지 아세요? 주점을 갑니다. 유흥을 즐겨요. 저는 유흥을 즐기는 것을 막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 돈이 많이 들고, 그런데 중독되면 또 돈을 많이 나가거든요. 돈을 모으지 못해. 그러니까 뭐 사람으로 상처받는 거 사람으로 치운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사실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사람으로 상처받는 건 내 안의 에너지로 극복을 해야 돼. 뭐 사람으로 상처받는 거 다른 사람 치유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으로 상처받는 거 다른 사람 치유하려고 하다 더 큰 상처를 입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왜냐, 내가 사람한테 상처받았다고 하면 약자예요, 약자. 근데 이 세상 색태는요, 그 약자를 돌봐주는 게 아니라 약자면 더 짓밟아요. 더 짓밟습니다. 더 족밥으로 봐요. 그래서 어떤 식이든 내가 뭔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면 안 돼.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 특히 여자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여자분들이 보통 이제 우울증이나 멘탈 약한 분들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겉으로 표출하면 안 됩니다. 표출하면요, 굉장히 하이에나 같은 질 나쁜 남자들이 먹잇감이 돼요. 좋은 남자가 붙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원나잇 해보려고 접근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냥 어떻게 그냥 외로울 때만 잠깐 데리고 그냥 놀 목적으로 그냥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엮이게 됩니다. 제대로 된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하자에 심한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그럼 피해의식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우울증이 있고 멘탈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남자 입장이 정상적인 남자라고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남자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약간 우울증이나 멘탈 약한 여자들 거리기 시작하거든요. 더 많이 걸러질 거야. 왜냐하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 남자가 좀 더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면 되지 않냐. 근데 좀 중증이 분들은 힘들어요. 중증이 분들은. 제 방송 예전에 이제 우울증이 심한 이제 여친분을 만났다가 정말 좀
PTSD 심하게 와가지고 내가 정신병 도질 것 같아서 헤어지는 케이스 사연도 몇 번 다뤘었습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이미 좀 상처가 깊어지도록 깊어지신 분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미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살려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남자들이. 여자분 잘 들으세요. 멘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게 있으면 그거 스스로 극복을 해야 돼. 극복한 모습 보여줘야 남자도 그걸 믿고 이 사람 그래도 이 사람 열심히 사네 만날 수 있는 거지. 우울증이 심한데 그걸 모르고 무조건 남자가 이해해줘야 되고 나 만나려면 그거 받아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요 못 만나요. 떠납니다. 질려서.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뭔가 내가 상처받거나 힘든 게 있으면 이걸 극복을 해야 돼. 어느 정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상대방도 날 믿고 이 사람이 열심히 살고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어떻게든 시련을 극복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될 수 있는 거고. 근데 회복의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나만 보면 징징대거든. 그런 경우 있어요. 좀 멘탈적으로 안 좋은 분들이 막 극단적으로 뭐 행동한다거나 갑자기 뭐 잠수를 타버린다거나 그럼 뭔 짓을 할지 모르잖아. 그럼 불안하거든요 이게. 불안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삽니까 이게. 내가 이 여자를 안 만났으면 불안할 이유도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내가 어떤 누구를 만날 때 멘탈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 그리고 어떻게 사람한테 뭔가 상처받거나 힘든 게 있으면 어느 정도는 극복을 해야 돼. 어느 정도는 내 스스로 훈련을 통해서 극복을 해야 돼요. 오히려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면 더 안 좋은 사람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내가 뭔가 약하다, 나약하다는 느낌은 누군가의 먹잇감이 되기 쉽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